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은 아시아와 유럽의 분위기가 또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거 유럽이죠. 지금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작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는 급락하고 어제 아시아와 유럽 증시는 또 굉장히 괜찮았죠. 그럭저럭. 미국 증시 하락한 거 감안해 보면 괜찮았죠, 흐름. 근데 오늘은 정작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좀 서운하게 출발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하여튼 재밌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서운했던 데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껍데기만 상승이었죠. 상승했지만은 내용을 살펴보면 저항이 누적되기만 했던 그런 하루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유럽과 아시아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전날, 그리고 FOMC 회의 날,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FOMC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뒤에 하루, 그 이후에 하루 이렇게 해서 지금 3거래일째 지금 이제 시장이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금요일까지 됐는데 이 약간 뭔가 세계 증시가 지난 3거래일 동안 뭔가 좀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위쪽에 뭔가 이거 저항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다 같이 의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됐든 유럽도 그렇고 뭐 아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약간 이런 저항을 의식하고 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유리천장.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해보면은 위에 뭐가 닿는 거죠. 약간 유리천장을 의식한 듯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은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든 뭐든 일단 금융시장의 어떤 뭐 자산이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어 올라가다가 꺾이든가 아니면 꺾이다가 다시 올라가든가 이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은 방향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텐데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꺾일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지금 일단 지금 이 케이스죠 지금.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지금 호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호재가 있어서 그걸 재료로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은행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유리천장이 있는 것처럼 약간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이 변곡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꺾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둥구스름하게 이렇게 천장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뭘로 결정되겠습니까? 둥구스름한 천정이 나올지 아니면 뾰족하게 마감이 될지 이런 거는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최소한 시장 분위기가 막 엄청 뜨겁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례도 옛날에 있긴 있었죠. 21년 1월 달인가 그때쯤 20년 겨울 네, 그죠. 20년, 21년 요때 넘어가는 이 겨울에는 비트코인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고 주식시장도 올라갔고 그때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뾰족한 천장을 보이기도 했죠. 지금 코스닥 시장 지 혼자 약간 이런 뾰족한 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좀 아리까리합니다만은 코스닥은 지금 겁없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천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긴 들어요. 하여튼 지금 딱히 전 세계 증시에 어떤 호재 이런 거가 있어서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은행 불안하고 이러니까 천장이 만약 방향을 전환할 거면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유리 천장이 있네 이런 걸 의식하다가 슬슬슬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봤습니다. 그죠? 지금 어떤 호재가 있어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분명히 은행 위기 때문에 뭐 연준이 조금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연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어떤 뭐 긴축 완화 뭐 어떤 뭐 비둘기파적인 이야기 때문에 오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진짜 사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현상만 보면은 뭐 유동성 공급이다 이러니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왜 유동성을 공급하는지 따져보면은 이건 결국 호재가 아니라고요. 그죠?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뭐 완화하고 이런 게 호재로 인식이 안 된다고요. 왜 완화한지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왜 완화를 하냐면 은행이 망해서 경기 침체가 올까봐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완화한다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이거 호재라고 지금 시장은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욕심에 빠져서 겉으로 나오는 지금 완화한다라는 이런 모습만 보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는 아니라고요. 그죠? 이걸 그냥 시장이 호재인 척 인식을 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일단 호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은행망에서 경기 침체 올까봐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금리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 다소 좀 이해는 뭐 일단 제 입장에서 일단 이해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은 뭐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한편으로 뭐 제 입장에서 이해는 되지 않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시장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뭐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고 뭐 나의 평단가 혹은 내가 정해놓은 뭐 어떤 그런 정해놓은 자리 아니면 어떤 내가 뭐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 걸 넘어섰다 그렇게 무슨 큰 변화가 있다면은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같은 개인은요. 내가 만약에 어떤 뭐 기관 투자자다 나는 돈이 너무 많다 뭐 내가 워렌 버핏쯤 된다 하면은 이제 내가 시세를 만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좀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정해두고 우리는 그 한계까지 최대한 일단 버텨보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 버티다가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숙명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뭐 다음번에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코스닥이 오늘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 아래쪽으로 베팅하신 분들 이런 거 보면서 에코프로 BM이 너무 고평가라. 저 코스닥이 저렇게 오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아래쪽으로 버티실까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코스닥 같은 거는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이 이건 버티면 안 됩니다. 이건 일단 도망갔다가 다음번을 노리는 게 더욱 좋습니다. 안 버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좀 일단 드려보고요. 오늘 주식시장 이야기 하기 전에 저기 한 가지 이슈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젠가 이틀 전인가 나온 기사이긴 한데요. 미국 은행 위기 다음 뇌관은 일경원에 해당하는 뭐 주택 저당증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MBS 아시죠? MBS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던 거 MBS 그 어떤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한 거 그 MBS가 문제가 됐었죠. 2008년에 이제 뭐 어쨌든 지금은 좀 나아졌을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제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번에도 이 부동산 관련된 이런 증권이 발행이 된 게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또 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저당증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냥 MBS가 아니고 2008년, 2007년에 나왔던 그냥 MBS는 아니고 요즘은 CMBS가 대세라고 합니다. 요게 요즘에 중소형 은행들이 많이 팔아먹은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CMBS. MBS긴 MBS인데 앞에 C가 붙은 거죠. C가 뭐냐면 이제 커머셜. 2007년, 2008년에는 그냥 MBS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커머셜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부동산. 예전에 MBS는 뭐 기초자산이 뭐 예를 들면 그냥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런 상업용 부동산 말고 그냥 일반 뭐 주거용 주택 이런 거였다면은 앞에 커머셜이 붙었으니까 이번에는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뭐 지하철역 큰 지하철역이 있는 사거리에 있는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커머셜 모기지라고 하겠죠. 그런 거와 관련된 증권이 이번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이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품 그러니까 이 상품과 관련해서 그냥 이 상품을 기초자산 삼아서 만들어진 게 이 CMBX라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뭐 보시면 CMBS의 크레딧 리스크를 숏, 롱 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라고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최근에 이 상품의 가치가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CMBS
속한 그 기초자산들, 그런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뭐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요즘에 CMBX의 이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게 또 하나의 위험 가능성, 또 하나의 이번 은행 위기 전이 가능성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꼭 이 상품이 문제가 돼서 금융위기가 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금융위기에 싹이 트긴 텄는데요. 그게 아직 싹이 조금씩 자라고는 있는데 그 지금 CMBX라는 상품이 그 씨앗에 뭐 어떤 뭐 비료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잘 살펴봐야 된다.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살펴봐야 된다. 다음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상품까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CMBX 가격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블룸버그에 이제 돈을 많이 내고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름이나 알고 있자고요. CMBX란 거, CMBS를 가공해서 나온 게 CMBX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고 CMBX의 가격을 좀 잘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요즘에 불안하대더라. 이것도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요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기술적인 것들 좀 점검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 그 오늘 하락한 상해종합부터 좀 한번 좀 볼까 합니다. 뭐 켜져 있으니까 그냥 독일 증시부터 뭐 보죠 뭐. 이게 이제 어젯밤에 독일 증시 마감한 것까지인데요.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영상 초창기에 그 유리천장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 유리천장 느낌 살짝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시면 3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이런 거를 뭐 아래쪽으로 가는 징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딘가를 지금 잘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그죠? 이게 사실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되는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 좀 대박 패턴이긴 합니다. 이런 패턴 기억하시죠? 어제였나 나왔는데 어제 이 패턴에 대박이 하나 나왔는데 기억 다들 하실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대박이 나왔을까요? 원달러 환율에서 나왔잖아요. 원달러 환율 이 패턴이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 4연속으로 양봉 쭈루시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얘 갔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원래는 이걸 저항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베팅합니다. 이런 이야기 못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양봉이 서 있으면은. 근데 이렇게 양봉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외부 충격을 받아갖고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 대폭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어떤 대박 패턴이긴 합니다. 하나의 대박 패턴 중이긴 한데요. 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무조건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양봉이 쭈루시 섰는데 뭐 다음날 뭐 개파락하면은 뭐 대폭락이다 이런 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건 그때 다른데 아무튼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긴 했지만 양봉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이런 건 저항을 누적시켰다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요. 이런 건 지지력을 누적시켰다라고 해야죠. 그죠? 위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3거래일 동안이나 아래 지지력 쌓아놓고 위쪽으로 가야 될 날에 못 가서 붕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원리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긴 나왔죠. 얘도 약간 이번에 말씀드린 어떤 유리천장. 뭔가 저항이 느껴져요. 근데 계속 양봉으로 마감하니까 아래쪽에 지지력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갈 때 못 가면 이게 대폭락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하여튼 그 유리천장 모습이 나왔는데 환율에서도 지금 대부분 세계 증시에서 최근 2, 3거래일 동안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지금 한 3거래일 동안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 좀 잘 보긴 해야 됩니다. 똑같죠? 좀 전에 원달러 환율에서 보셨다시피 일단은 이거는 뭐 이건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약한 근거는 있으나 이건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해석은 지지력이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물론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어딘가 3거래일 동안 못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긴 좀 어렵긴 하죠. 아무튼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갈 거면 빨리 가야 된다고요. 못 가고 지금 어딘가를 기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이날의 시가와 이날의 뭐 저가 이 자리가 대충 비스무리하죠. 지금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제 폭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거는 폭락도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야 될 때 갈 수 있는지 지금 일단 가야 될 때입니다. 독일 증시가 가야 될 때예요. 가야 될 때인데 잘 갈 수 있을지 우리 오늘 밤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유럽 증시는 보시면은
지금 하락 출발, 특히 독일 증시는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물론 낙폭이 크지는 않아서 당장 오늘 밤에 대폭 나갑니다. 그런 건 아닌데 아직 그건 알 수 없는데 일단 하락 출발하고 있죠. 이런 건 일단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누적시켜 놨으면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살짝 갭상승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살짝 갭상승하면 여기 약한 저항이라고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갭상승으로. 그러면 원웨이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 일단 갭하락 출발한다는 얘기는 오늘 당장 달리기는 안 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뭐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단 어떤 유리천장 같은 게 있는 걸 일단 우리가 느끼긴 느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꺾인다면, 잘못해서 꺾인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빠지던 게 요까지 반등 나오고 다시 이제 꺾이는 그런 그림으로 N자로 이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살펴봤습니다. 중국 증시도 볼까요? 중국 증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유리천장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긴 한데요. 이건 그냥 음봉이고 하락이고 이러니까 이건 그냥 대놓고 뭐가 있는 거죠. 대놓고 이건 머리 위에 보이는 저항이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박스란 말입니다. 이렇게 박스인데, 박스가 뭐죠? 위에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는 건데, 아래 찍고 위에 찍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 못 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잘못하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번에 이 아래쪽의 지지선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근데 일단 가야 될 때 못 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심각하게 붕괴된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제의 양봉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세하지만 아직도 상승세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불안하죠. 가야 될 때 못 갔고 하락했으니까요. 뭐 위안화도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알 수 없는 구간이에요. 일단 지금은 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어딘가에서 딱 버티면은 또 이렇게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또 이렇게 추세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하여튼 중요한 건 위로 갈 거면은 얘가 7위안 넘어가야 된다. 아래로 갈 거면 전저점 붕괴시켜야 되겠죠. 지금 뭐 딱히 할 말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뭐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가 그렇다고요. 일본 증시도 지금 보시면 약간 유리천장 느낌 비스무리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잘 버티고 있어요. 하락 마감했지만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좀 두긴 뭐하고,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긴 잘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넘어갈라 그러긴, 분명히 넘어가려는 모습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어딘가에서 일단 버벅버벅하는 모습입니다. 유리천장 느낌 좀 나죠. 약간 그런 느낌 나죠. 그런 모습이에요. 아까 전에 그와 관련된 설명은 독일 증시에서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유리천장 의식해갖고 여기가 고점이 된다면 얘도 N자로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유리천장 이야기 했으니까 뭐 조금 더 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나스닥도 약간 유리천장 느낌은 있죠. 물론 그 변형된 뭐 약간의 봉의 색깔이 좀 짬뽕이 돼 있고 꼬리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좋으니까 이제 위에 꼬리도 달리고 이런 건데, 얘도 약간 유리천장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 뭐예요? 빨리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올라야 됩니다. 갈 거면 빨리빨리 저항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못 넘어가면 또 여기서 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냐? 위로 올라갈 거면 빨리 여기 제가 분홍색으로 희미하게 쳐놓은 이 자리를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근데 삐끗해 갖고 여기 12,700이란 자리, 여기 보시면 지난번 봉 하나 둘 셋 세 개 쭈루시 세워놨죠. 근데 좀 뒤로 가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지금 대략적으로 시가와 종가가 한 12,700에 딱 걸쳐 있단 말이죠. 12,700 붕괴시키면 폭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 점. 하여튼 매일매일 긴장 타면서 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 올라가는 게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이에요.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못 가면 또 분위기 아래쪽으로 급속히 식어질 수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분홍색 구간, 이거 못 넘어가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베팅할 수 있어요. 하여튼 유리천장이 최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보이긴 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 나스닥 2021년 겨울에 꺾일 때도 여기도 약간 좀
약간 좀 유리천장 느낌 비스무리한 게 좀 있긴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 아예 대놓고 음봉이었으니까 뭐 유리천장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다소 좀 그런 느낌들이 좀 나긴 났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그 뭐다 어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변곡의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분위기가 너무나 뜨겁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년 그 1월 달그 20년 겨울 21년 예, 그 20년에서 21년 넘어가는 겨울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 너무 뜨거우면 코스피 선물 보세요. 뾰족한 꼭대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분위기 좋으면 이런 모습도 가능한데 분위기가 좀 싸늘하게 식으면은 이렇게 좀 둥구스름한 요런 천장들도 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S&P도 약간 좀 유리천장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계속 베팅할 수 있어요. 예. 그 S&P는 뭐 비교적 명확하게 지금 저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뭐 4040 정도 자리가 아주 무거운 저항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4040 부근 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아래쪽으로 베팅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베팅하기는 아무튼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런 게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아래쪽으로 베팅하시고 싶으시면 여전히 계속 아래쪽으로 다들 베팅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들 불씨 정도들은 다 살아있는데 굉장히 작은 불씨들입니다. 다들 훅 하면은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좀 집중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 위쪽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아니다 은행 위기 끝났다, 나는 내가 봤을 때 주식 오른다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이런 자리 저항 완전히 돌파 한창 하면 레벨업 되는 거 확인하시면 여기 있는 이 자리 완전히 지금 턱걸이 돌파 한창이 아니고 완전히 돌파 한창 하는 거 확인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신호가 나왔다 이제 상승 전환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주식 사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막 주식 사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식 사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어째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좀 섞이긴 했는데 오늘 한국 증시 좀 볼게요. 일단 그 모두 관심 많으실 그 달러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이 정도 흐름이면 어제의 하락이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좀 제법 좀 높아진 겁니다.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5일선 밑에 있기도 하고 이 정도 반등해봐야 아직까지 이 음봉의 기운이 이 전일 폭락의 기운이 살아있고 1292원이 중요한 어떤 저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항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뭐 강력한 매수세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뭐 오늘 나온 이런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그 FOMC 회의 다음 날 폭락했던 거 속임수일 가능성도 보인다. 그렇다면 오늘 나온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 한번 매집해 보자. 이제 이런 게 가능해. 이제 이런 생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양봉부터 해서요. 기존 달러 보유자분들은 일단 계속 들고 가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시간 계속 두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월요일 날 가장 좋은 거는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나 뭐 달러 매수하실 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월요일 날 신속히 다시 이 92원을 돌파 한착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곧바로 V자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둥구스름하게 올라갈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이런 패턴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근데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나 달러 진입하실 분들 입장에선 92원을 빨리 돌파 한착 하는 것이 좋긴 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거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다중바닥형 가능성 있습니다. 이번에 멋진 저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아직은 분명히 아직은 환율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아래쪽으로 이렇게 환율이 가고 있는 그림이긴 해요. 아직은 반등에 불과하나 근데 일단 장대 양봉이고 이러니까 저걸 기준으로 뭔가를 해볼 수는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이야기 좀 해봤고요. 그 코스피도 어딘가에 일단 또 다시 또 저항이 있긴 있죠. 그죠?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3월 17일, 3월 20일, 3월 21일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쭈루시 저항 누적시키다가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갭상승하면서 레벨업 된 거죠.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요. 지금 3거래일째 됐으면은 이제 뭐 어딘가를 또 못 넘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를 못 넘었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 월요일날 이제 오늘 밤 미국과 월요일날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해놓고 지난번처럼 또 레벨업 할지 아니면은 이 원달러 환율이 그랬던 것처럼 유리천장을 극복 못하고 대폭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일지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근데 3거래일 동안 어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저항이 일단 또 어딘가 좀 생기긴 생긴 겁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어딜 못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3거래일 동안 어딜 못 넘어간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 예를 들면 한 316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선물 316이 좀 저항이 있구나. 요걸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았어요. 저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316을 월요일 아침에 시원하게 돌파한 차가 면 진짜 또 다시 레벨업 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겸허하게 그냥 지켜볼 뿐이죠. 하여튼 근데 오늘 오르나 오늘 떨어지나 아직까지 뭐 코스피의 큰 추세에는 아직까지 뭐 그다지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추세선을 그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 정도 반등한 거 뭐 올라올 수도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정도예요. 이 정도 반등 가뿐하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일단 드릴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코스피는 일단 아직까지 아래로 가고 있고 특별히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코스닥이었는데 뭐 이게 오버슈팅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넘어갔고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윗꼬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지만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면 안 됩니다. 이건요. 다음번에 다시 뭐 내가 뭐 설마 뭐 하방 포지션을 이번에 팔았던 가격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건 위험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척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까지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조정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더욱더 세차게 오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에 조정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강하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이 에코프로 BM 이런 걸 보면은 얼마든지 대폭등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부로 버티시면은 계좌의 상처를 좀 크게 입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반드시 위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은행이 망했다는데 코스닥이 오르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는데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런 자리 레벨업 됐으니까 뭐 일단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 주식 들고 가신 분들은 계속 또 들고 가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정 다 끝내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급등을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뭐 코스닥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코스닥 지수 상승 베팅 하신 분들은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더군다나 어제 윗골이 달려갖고 이 어떤 저항이 있구나 이런 것도 오늘 비교적 잘 극복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상승 베팅 하신 분들은 코스닥은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계속 레벨업 됐으니까 쭉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하여튼 특별히 나머지는 뭐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거 뭐 당연히 떨어졌을 거고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기 코스피는 콜옵션 누가 113억 또 시원하게 또 팔아먹었네요. 어제 샀던 그 콜옵션 오늘 확 팔아먹은 모양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 콜옵션 어제 110억 가까이 샀던 거는 뭐 별로 일단 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어제 어제 콜옵션 막 개인이 막 100억씩 매수했던 거 그건 일단 오늘 뭐 청산이 된 것 같으니 콜옵션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말씀드렸고 풋옵션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지키고 있어요. 풋옵션들이 지금 요즘에 좀 숨이 간당간당하긴 한데 지켜야 될 자리는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서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에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뭐 봤고요. 오늘 밤에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슈 이런 것도 없고요. 굳이 뭔가를 살펴보자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FOMC 회의 끝났으니까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이제 립서비스 한마디씩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나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블라드가 나오네요. 블라드는 가장 매파적인 대장이죠. 블라드 아저씨 나와서 연설하는 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뭐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4% 지지선 자리 지지력을 보이는지 그 자리 붕괴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 은행주들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 은행주들이 지금 이제 웬만한 은행주들은 어제 이미 거의 다 붕괴가 돼버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은 은행주들
급락도 쏟아질 수 있는 날이긴 하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뭐 빅스가 하방 경직성 보이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국제유가가 70달러 중요한 저항 자리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저항 자리 오늘 뭐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좀 살펴봤고요. 일단 좀 뭐 계속해서 좀 집중을 좀 해보자고요. 아마 오늘 밤에도 뭐 잠 편안하게 자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니까요. 힘들더라도 조금 더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